네, 저는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바름입니다. 저도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바다입니다. 네,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경희대 정부부터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이런 거 집회나 이런 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정상 빠진 것도 있고 했는데 저번부터 참여하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막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하면서 이번 기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아요. 평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너무 좀 안타까운 일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같이 오게 됐어요. 오면서 행진 쭉 오시면서 혹시나 기억에 남았던 혹시나 일들이 있었다면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막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기도 하고 막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되게 응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경분들도 그냥 장난으로 호응을 열심히 안 해주니까 마이크가 작게 들리지 않냐고 농담도 하시고 그렇게 적대적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생각도 조금 변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질문을 바꿔서 보면은 행진하시는 분들마다 여기 몸자보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보장 이렇게 써놨는데 특별법 제정에서 요 두 가지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수사권이 제가 듣기로는 사람을 뽑는 비율이 유가족들이 뽑을 수 있는 비율이 좀 적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수사를 한다 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만약에 수사권까지 갖게 된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으면 수사만 했을 때 소용이 없잖아요.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민이 아버지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 단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일 단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 보면은 저희 같은 대학생들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잠깐 음식을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열심히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그런 게 더 용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뒤에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고 그런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대에서 지금 되게 많이 지쳤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서명운동도 받아야 되고 단식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같이 특별법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학단위에서 이렇게 같이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총학당회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생 대표자 세월호 대학생 연석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오늘 행진을 제안을 받고 그래서 연석회의 차원에서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 참여하는 모든 그런 학생 단체들이라든지 이제 총학생회 단위들이 함께 오늘 행진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 연석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학우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총 대략 몇 명 정도 참여하셨고 행진을 경희대부터 같이 하셨는데 대략 오시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하진 못했어요. 한 10명 좀 안 되게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경희대에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중간부터 합류를 했었거든요. 이제 앞에 일정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동묘부터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8월 초에 제가 이 서명을 받을 때도 느꼈지만 사고 직후 때랑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하는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종로 좀 돌아올 때 하면은 사람들 그 시민들 얼굴에 좀 약간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제 좀 짜증을 내시거나 뭐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있었고, 뭐 이렇게 크게 막 소란이 있었고 뭐 굵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고, 시민들도 그냥 뭐지 저건 뭐 하나보다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상가 주인분들이나 그런 게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저건 뭘까 하는 그런 호기심 가지심, 그런 것도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이게 이 세월호 참사 의제가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의제를 환기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질문이랑 좀 상관없는 답변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 보면 그 행진 때 그 학생들 보니까 몸자보에 그 수사권, 기사권, 기소권 이제 보장하라 이렇게 썼는데, 그 2번 정도 이제 여야 간의 특별법 제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데, 뭐 1차는 박영선 의원이 했었는데 이제 뭐 여야 밀실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제 전면 무효화 됐던 게 있었고, 2번째로 이제 했는데도 아직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뭐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그 수사권, 기소권이 그 특별법 제정에 꼭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실 옛날부터 이런 참사들이 사실 없지 않았었잖아요. 뭐 해리오 사건부터 뭐 대구 지하철, 뭐 산풍 뭐 이런 등등의 참사들이, 시랜드라든지 그런 참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 되게 슬프다 하고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실 이 세월호 참사만큼은 정말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사고가 일어났고 왜 구조를 못했는지,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밝혀내려면 진짜 독립된 그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수적이어야 되는 거고, 사실 여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조사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런 건 이제 그동안 이제 과거에서 그런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를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나 이화여대 그 학내에서 이 세월호 관련된 그 뭐 투쟁 뭐 이런 거 혹시 2학기 때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사실 2학기 때는 되게 많은 어떤 큰 것을 벌이기가 힘든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게 있는데, 시기적인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9월에 대동제를 진행을 해요. 원래는 5월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제 미뤄서 9월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좀 세월호를 기억하자 하는 그런 거를 하나, 그 기억이라는 내용을 하나의 기조로 삼아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이런 투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유가족들 곁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투쟁 같이 하고자 하고, 또 연석회의 차원에서도 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3-4개만 드린다 그랬는데 계속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직 지금 병상에 이제 단식 중에 실려가신 유민이 아버지랑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그분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 이분들에게 힘이 될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 꼭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 끝까지 함께 곁에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연세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고요. 이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라는 학생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 바로 이윤 위주로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 바로 이윤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학생단체고요. 그리고 노동자연대라는 사회운동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딸려있는 학생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월호 같은 것도 사실 사람들의 목숨보다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런 기득권이나 그런 거 유지하는 것이나 혹은 이 선박업체들 같은 이런 사회들의 이윤 추구 그걸 보장하는 국가들의 이런 것들에 반대해가지고 이런 데에 또 참여하게 된 거고요. 예. 그 노동자연대 그룹도 그 세월호 대표자 연석회의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거죠. 오늘 경희대부터 아마 네 행진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오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그 오면서 그 다른 대학생분들도 이렇게 구호 같은 거 활발히 외치고 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특히 좀 두드러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원래는 여당이 되게 사람들한테 뭐라 해야지 국민들한테 엄청 이 특별법 가지고 유가족들을 농락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야당도 그런 거에 야합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았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집회 같은 거를 더 확장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을 이뤄내고 사회를 바꿔야겠다는 이런 열망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활발한 분위기가 오늘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전히 학생이 그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이 어쨌든 거리로 많이 나와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사회단체 뭐 운동가들도 많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도 뭐 많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학생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선 당연히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세월호 문제 같은 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감을 사고 있는 게 이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광범위하게 공감을 사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더 많은 단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많이 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역시 대학생들만의 움직임으로는 이건 바꾸기 힘들 거라는 점도 알고 그래서 저희 노동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런 사회운동을 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나 이런 다양한 쟁점을 걸고 파업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연대하고 그거에 학생들도 지지를 보내면서 이 두 가지 운동이 함께 힘을 합치면은 좀 이제 정권의 압박도 되고 해서 사회를 바꾸는 좀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거리와 이런 거리에서의 사람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것이랑 이 이른바 공장에서 투쟁한다고 하는 작업장에서 투쟁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단체의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래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유민이 아버지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유민이 아버지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분들한테 혹시나 남겨주실 말 한마디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 믿고 그분들 스스로의 일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열망을 이뤄내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를 이런 해결하는데 한 걸음의 진전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리고 온갖 요새 마녀 사냥이 있는데 유민이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이른바 순수한 유가족이 아니다 이런 마녀 사냥이 많은데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싸워 나가셔서 꼭 이 특별법도 쟁취해내시고 이 진상을 규명해가지고 이 그동안 맺힌 한 같은 게 전부 풀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월호 행진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에서 출발하고 경희대 출발해서 이제 광화문에 모였는데 의원님을 또 우연치 않게 뵈서 혹시 어떻게 나와서 결합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네, 저는 지금 다른 통합진보당 의원단들과 같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금 5일차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요. 매일 이곳 광화문 광장에 저녁에 내려와서 같이 유가족분들이나 시민분들과 저녁 시간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곳에 지금 대학생들도 행진을 해서 많이 모였고 저 앞에는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많이 모이셨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많이 오셨고 또 분위기도 열기가 넘쳐서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네.
지금 행진하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중에 몸자보에 이제 써 있는 게 거의 그 기소권, 수사권 보장하라, 이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게 이제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유가족들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죠.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라. 특히나 이 진상규명의 문제에서 가장 걸리는 게 청와대를 비롯한 이 사회의 주요한 특권층의 그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이제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그걸 밝혀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수사권, 기소권까지 포함한 특별법을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 응당한 거고요. 단지 내 아이가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마치 어떤 뭐 배상금 문제라든지 다른 그 유가족들의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면이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국민들께서도 이 수사권 기소권이 뭐 전례 없었다 이런 그 얘기들보다 이 사안이 그만큼 유례 없는 사고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법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질서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된 것이라는 걸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여야 간에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합의가 2차례 있었잖아요. 한 차례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제 했다가 이제 밀실 야합이다 이런 비판으로 이제 무효가 돼서 2차로 다시 했는데 여전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기소권, 수사권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그 진보당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나 힘을 아무런 영향력 없이 힘을 못 내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어떤 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세월호 투쟁 차원에서 이런 유가족이 정말로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진보당 차원이나 아니면 어떤 진보 세력 당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권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이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학생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 광장에서 모이는 힘, 거리에서 뭉쳐지는 힘, 오늘처럼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행진을 하면서 만들어줬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청와대의 생각을 돌려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의원단도 지금 국회가 열리지조차 못하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유가족분들과 이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진보당 차원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5,000명의 당원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어제까지 24,000명 정도가 릴레이 단식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유가족들의 편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당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대학생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학생 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하셨으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이제 더 많은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방법, 묘책 이런 게 있다면 혹시나 생각하신 게 있다면.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직전까지 학생들과 함께 일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유가족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식 잃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좋다,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집회에 와서 학생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행동하면 그 자체로 희망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비록 좀 때로는 서툴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미숙하고 조금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대학생들의 정의롭고 참신하고
순수한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일을 전 많이 봤어요. 특히 이 세월호 공간에서는 젊고 발랄한 학생들이 함께 웃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것이 유민 아빠 역시나 단식 30일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오면 늘 일어나서 반겨주셨었거든요. 이제 개강도 했잖아요. 학생들이 더 많이 광화문을 찾아주시고 유가족분들 찾아주시고 설령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가족분들께 마음을 많이 전해주시면 이분들이 이 길고 험한 싸움에 큰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마지막 딱 하나만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민이 아버지가 지금 단식 중에 이제 또 병원에 좀 계시고 한데, 어쨌든 유민이 아버지를 비롯한 그 유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족분들이 여기까지 싸움을 이끌어 오시는데 99%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가족분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으셨다면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다만 이 싸움이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또 몇 년 동안 특별법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진실규명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난 100수십 일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도 더 많이 표현할 테니까 끝까지 지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손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진실의 힘은 강하다는 것을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